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AI 산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내용에 대해서 GPT AI가 좀 설명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하죠. 좋아요. 방금의 내용을 뉴스 해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로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픈AI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마이크로소프트. 의료에서 답을 찾다. 의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흥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죠. 이 코파일럿은 사실상 오픈AI의 채트 GPT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즉, 핵심 엔진을 빌려 쓰는 구조였던 겁니다. 빌려 썼죠.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서고 싶다. 스스로 서고 싶다. 서고 그 싶다.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 왜 하필 의료일까? 의료는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규제, 윤리, 그리고 정확성, 이 세 가지가 매우 까다롭죠. 하지만 동시에 신뢰를 쌓으면 그 어떤 산업보다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즉, AI 신뢰성의 최종 무대인 셈입니다. 신뢰성.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버드 데커럴 스쿨과 손잡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코파일럿이 단순히 문서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AI 조언자로 진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배경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조사했더니 챗GPT가 의료 관련 질문에 잘못 답한 비율이 약 20%였습니다. 20%. 심지어 정신건강 상담에서 위험한 조언을 한 사례도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가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건 요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의료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든다면 그 신뢰는 오픈 AI를 넘어서 독자적인 힘이 될 것이다. 신뢰 싸움이네, 신뢰 싸움. 그런데 한 가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여전히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하죠. 코파일로트의 핵심 모델은 아직 오픈AI의 GPT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같이 달리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행자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의 자체 AI 연구소,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세웠고 이곳의 수장을 무스타파 술레이만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원래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였던 인물이죠. 지금 이 연구소엔 딥마인드 출신 인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임상에도 직접 고용해서 코파일로트의 의료 판단력이 실제 의료 현장 기준과 맞닿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AI 산업이 누가 더 똑똑한가의 경쟁에서 누가 더 신뢰받는가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페덱스와 DBS은행 사례도 같은 흐름입니다. 페덱스는 AI로 다국어 조사를 자동화하고 DBS은행은 AI가 어디까지 결정해도 되는가를 정책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AI를 무작정 쓰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리스크를 통제하며 신뢰를 설계하는 AI가 다음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기술 회사에서 AI 신뢰 회사로 변신하려는 중입니다. 의료라는 가장 엄격한 무대에서 그 신뢰를 증명하려는 시도죠. 이게 성공한다면 커필로트는 단순한 업무 도우미를 넘어 코팔럿. 전문가형 AI, 즉 사람이 안심하고 의논할 수 있는 AI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여전히 오픈 AI의 그림자 속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의 의미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오픈 쿼트, 의료는 기술의 시험장이자 신뢰의 전쟁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클로즈 쿼트, AI 패권 경쟁의 두 번째 막이 열린 셈입니다. 페이즈 1이 기술의 경쟁이었다면 페이즈 2는 신뢰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무대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약간 그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죠. 우선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AI라고 한다면 범용 AI였죠. 오픈 AI 같은 범용 AI, 라마,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이. 근데 이제는 약간 특정 산업 분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 틈새 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틈새 시장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범용 LLM은 범용 LLM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작은 산업 분야에 특정 산업 분야에 LLM이 LLM 산업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가요. 그 LLM AI 쓰고 있는 게 오픈 AI가 기반이거든요. 이게 오픈 AI가 아마 거의 한 80% 활용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내에도 뭐가 있냐면 LLM이 있어요. LLM AI인데 아무래도 오픈 AI, 챗 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독립을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차별성을 좀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료 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있는 의료 기업들하고 의료기기 기업들하고도 이쪽 산업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AI 산업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산업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변화가.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은 범용 엔진을 갖고 있는 오픈 AI의 GPT이긴 하죠.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명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제는 뭔가 산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산업의 어떤 특정 기업의 실질적인 ROI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디테일함의 AI로 진화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기보다는 AI 산업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용에서. 근데 결국에는 뭐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범용성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분화되면서 더 디테일하게 그 산업 분야에 스며들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 분야로 LLM AI를 특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뭔가 그 시장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LLM AI 시장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범용 LLM에서 특정 산업 분야의 LLM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오픈 AI의 GPT 물론 지금도 쓰죠. 앞으로도 계속 오픈 AI GPT는 쓰긴 쓸 거예요. 이 엔진을 쓰긴 쓰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쓰긴 쓰는데 또 자체 LLM이 있어요. 자체 LLM AI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하고 오픈 AI의 그 GPT도 좀 활용하고 해서 의료 분야의 특정 산업 섹터에서 뭔가 시장을 점유하고 싶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AI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있죠. 왜냐면 계속적으로 AI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버블 같은 느낌도 있었잖아요. 겉모습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산업 분야의 특정 회사에 이제 녹아든다고 봐야 되겠죠. 더 디테일하게.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까지 공유를 해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